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대입 수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쏙쏙들이 수시 1차 발표가 나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들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를 붙은 친구들이라면 절반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왕 1차 붙은 거 최종 면접까지 시원하게 붙어서 최종 합격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면접 만점 받기 당일치기 속성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 준비 방법의 모든 것들을 11가지로 정리해서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면접은 우선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시문 면접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인성 면접입니다. 재시문 면접이란 학교에서 주는 재시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대기실에서 30분 정도 푼 다음에 고사장에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답안 설명 및 면접관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인성 면접이란 학생부를 기반으로 세트, 진로, 동아리, 탐구 보고서, 독서, 리더십에 대해 면접관들이 궁금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 그리고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소명이 덜 된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면접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복장입니다. 복장은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첫인상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에서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대입 면접을 보러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은 시작됩니다. 아무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좋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어울리지 않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을 준비하면 기본적인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사람 얼굴, 분위기, 성향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 입시 면접에 맞는 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시 면접은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복장을 선호합니다. 밝은 색의 깔끔한 셔츠나 조끼, 가디건, 자켓의 상의나 짙은 색의 하의와 더럽지 않은 구두 혹은 운동화로 무난한 옷차림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청바지나 운동복, 슬리퍼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슬리퍼를 질질질 끌고 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면접을 제대로 볼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의심부터 들겠죠. 따라서 너무 자연스러운 복장을 피하되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복장을 입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적힌 복장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교복이나 체육복, 제복 등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약자나 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이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면접 안내 및 유의사항 공지글에 반드시 적혀있는 금지사항으로 대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튀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염색과 귀걸이,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고
화장한 티가 많이 나는 것도 학생의 있는 그대로의 면접을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립니다. 최대한 꾸밈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자연 갈색의 머리다. 이거는 나의 자연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학생이 자연 갈색이라는 것은 학생만 알지 학생을 처음 본 면접관은 당연히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연 갈색이다 하면 면접 당일날만큼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면접장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추천 면접 복장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것은 수능, 논술, 면접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제시문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에 다 해당됩니다. 제시문 면접이든 학생부 면접이든 둘 다 질문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출제 의도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답변만 하고 요구사항에서 벗어나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신의 장점, 단점, 그것이 심리학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딱 이 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면접을 답변할 때 길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지루하고 핵심이 없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면접관들이 자주 하는 질문 파악하기. 면접은 대학마다, 전형마다, 지원 계열마다의 특성이 존재하지만 공통 질문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기억나는 점이 있나요? 합격을 하게 된다면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신이 읽은 책을 선택한 이유와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봉사활동은 무엇을 하였고 하면서 얻은 점이 있나요? 자신의 신조와 신념은 있나요? 우리 전공과 관련하여 최근 시사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면 학생의 학업계획 혹은 진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등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참고하시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부 내용 점검. 이 내용은 학생부 기반 인성 면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기반 인성 면접은 질문이 학생부 활동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3 때 과거의 학생부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 오래된 활동 및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부 점검을 통해 본인이 했던 모든 활동 내용과 보고서 내용들을 숙지하고 가야 면접장에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겠어? 와 같은 아니란 생각을 갖는다면 면접에서 존망합니다. 설마 했던 데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모 대학의 행정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행정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탐구 보고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친구가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 중에 진위계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면접관들이 그 진위계수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진위계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했더니 학생이 준비한 답변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꼬리 질문이었는데요. 학생이 답변을 하고 나서 바로 면접관이 이어서 그러면 학생이 탐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위계수의 수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당황을 하면서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보니 저하고 면접할 때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진위계수라는 건 뭐고 이 탐구 보고서에서 진위계수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외워서 가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안일하게 설마 이 진위계수의 수치를 질문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그것이 면접의 꼬리 질문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듯 학생부 기반 인성 면접은 여러분 학생부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뒤져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학생부 내용 점검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대학별 제시문 면접 기출문제 보고, 풀어보고, 출제 유형 분석하기.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제시문 면접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태로 세팅을 하며 연습하면 됩니다. 교실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 처음 보는 지문을 분석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이를 면접관에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출제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답안의 구성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연습이 다 끝났으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이슈나 시사 문제들을 찾고 이에 관한 제시문을 만들어 답변을 준비하거나 해당 이슈들이 제시문으로 나올 것을 대비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6번째, 답변은 2갈식으로. 면접평가 요소는 알맞은 답변은 하는지 우선 보고 그 다음에는 논리적 답변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갈식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한국어는 문장 구조상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뒤쪽에 쏠려 있어서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언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미괄식으로 답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결국에 학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평가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대답할 때는 항상 깔끔하게 2갈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고 본인이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2갈식으로 답변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핵심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에 답변을 할 때는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7번째, 답변은 구체적 근거와 예시로 뒷받침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답만 말하고 뒷받침 근거는 말하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했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면접 질문은 보통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설령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질문이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 대한 근거를 무조건 제시문에서 찾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제시문 면접에서 제시문이 왜 제시가 되었을까요?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너의 생각을, 주장을 펼쳐라 라는 의도로 제시문이 제시되는 겁니다. 8번째, 태도와 자세.
앞에서 첫인상이 면접에서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자세도 역시 첫인상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시간 내내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리를 떨거나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머리를 이렇게 자주 넘기거나 마스크를 자주 올리는 등 면접관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자세나 예의 없는 자세, 자신감 없는 자세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안경 끼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안경을 자주 이렇게 올리는 행위, 이것도 면접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을 하는데 면접 시간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대답한다면 아무리 좋은 답변을 말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고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를 띄우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면접 지도를 하면서 유독 인상이 좋지 않거나 잘 웃지 않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얼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내가 선천적으로 험악하게 태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방법은 없잖아요. 면접 하루 하자고 성형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또한 면접관들은 학생들을 신문하는 사람이 아닌 학생을 면접에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면접관을 존중하는 태도로 면접관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쳐 이해가 가지 않는 잘난 척이 보이거나 자신의 스펙을 뽐내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 당당하고 자신이 있되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면접을 봐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도중 논쟁을 펼치는 학생들도 덜어 있는데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이지 면접관에게 눈길을 끌려고 애써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면접은 자신감 있고 예의 바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9번째, 적당한 목소리.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목소리 체크도 하면서 적당한 목소리 연습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면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너무 목소리가 크거나 작아도 문제고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도 문제입니다. 면접관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간 큰 목소리와 적당한 속도로 자신감이 있어 보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소리 톤에 팁을 드리자면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솔톤 정도 크기의 목소리가 가장 이상적인 목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 대처법.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면접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면접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 무슨 질문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했다 하더라도 간혹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것을 파고들어 질문하는 것이 면접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면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면접관들이 잘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면접관들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면접을 하기 전에 이미 면접 질문을 다 짰으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답변을 하게 된다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번째, 시선 처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는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면접관과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들의 얼굴을 정확히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선 처리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면접관들의 양 눈과 코를 선으로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가운데 이 지점, 콧등 살짝 위의 지점을 편안하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선 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관의 눈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는 실제 눈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